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드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 몸도 괜히 좀 마음도 괜히 좀 느슨해지기 쉽죠. 하지만 바로 이때가 건강을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아모르바디와 함께 건강 챙겨보시죠. 내 몸을 제대로 사랑하는 분만이 앉을 수 있는 이 귀한 아모르 게스트석에 초대받은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60년 차 가수 강애리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강예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믿기세요? 데뷔 60년이라는 게? 데뷔 6년이라 해도 믿겠어요. 아, 그럴 리가요. 아, 진짜로 강애리자 선배님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노래는 다 알지만 젊은 친구들은 제 노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소절만 좀. 갑자기 귀가 막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분홍 립스틱의 주인공이세요. 이 노래도 이 노래지만 강애리자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렇죠. 만화 영화 주제곡. 진짜는 이거죠. 예,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기훈찬 천하장사 마징가 젯. 제 소리 이렇게 되면 확실히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그쵸. 느낌이 안 사네. 기운센 전화장사 있고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하트라시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옷을 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그게 다 선생님 부르셨다고요? 아침마다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 안 하시고 텔레비만 보시고 열심히 왔어요. 그때는 진짜 우리의 친구였어요. 그죠? 그리고 전 더 놀라운 게 15년 전에 뵀었고 그런데 1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뵀어. 근데 그대로세요. 에너지는 더 넘쳐지셨고 건강미까지. 이거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 건강에 자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갱년기 지나면서 체질이 훅 변하더라고요. 저는 생전 제가 살이 찔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게 살이 찌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지고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살을 열심히 뺐죠. 그 도대체 몇 킬로를 빼신 거예요? 한 14, 5kg 뺐어요. 그대로 다 빼셨네. 오늘 여기 아모르바디에 초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비결을 풀어드릴게요. 너무 궁금하다. 오늘 저희가 이 아모르바디 다이어트 고수를 제대로 모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결을 오늘 제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아모르바디 화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노래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스타트죠. 진정한 스타트는 지금부터죠. 불타오르네. 파이어! 파이어! 많이 창피해요? 네. 최근에 그 해외에서 한 케이팝 그 팬이 이 멘트로 불을 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자, 힌트였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것을 태우고 싶죠. 여기 들어있는 뱃살. 뭔가 이렇게 태우는 거니까 몸에 나쁜 걸 좀 태우자. 지방, 독소.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태워버리자. 스트레스의 원천들 싹 다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위해 몸 안에 쌓아두지 말고 잘 태워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화두, 어떻게 태울 것인가. 자, 여러분은 인생에서 태워 없애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뭘 태워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는 이 쌍꺼풀 수술 이전의 사진들 죄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게 방송에 남아있나요?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수술했어요? 네. 몰랐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데. 저기 사진 올라오나요? 저희가 그것까지 찾을 여력이 안 돼요. 우리 강혜리자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태우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알게 모르게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오, 진짜요? 그게 참 웃긴데 가수들 중에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다른 거는 몸에 쌓인 거, 특히 나이살이 이번엔 또 고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살을 확 이렇게 파이어 이렇게 해서 태워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파이어. 어우, 이것도 좋으신데요? 지금 조금 탔어요.
그래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우리가 뭐 그 방법들 다 써보는데도 쉽게 안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몸속의 에너지를 잘 태워서 살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데, 자, 오늘 그래서 에너지를 잘 태우고 살도 잘 빠지는 몸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진짜 비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인물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태울 때 정말 잘 태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남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인공은 바로 빨자크입니다. 이 남자가 젊은 시절부터 글을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20년 동안 썼던 그 다양한 소설들을 묶은 것이 바로 인간 희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 희극이라고 하는 작품은 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생활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족적들을 좀 남겼었거든요. 특히 이 남자가 집필 방식과 식습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남자의 청년 시절의 모습은 이랬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어때요? 좀 동네에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성격 좋아 보이는 뭐 교회 오빠 같은 느낌?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발자크는 한마디로 글쓰기에 미친 사람? 하루에 18시간씩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글만 써요. 잠을 깨기 위해서 이 남자가 주로 애용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도 한 잔씩 다 들고 출근길에 마시면서 갑니다. 카페인 들어있는. 이 남자가 카페인 중독이었어요.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자, 추정컨대 이 남자가 하루에 마셨던 평균 커피량은 대략 최소 30잔에서 50잔 수준입니다. 계속 마신다는 얘기. 중독이네. 그러니까 평생 마신 그 커피 양이 3만 잔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루에 18시간씩 글을 썼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부릅니다. 서상입니다. 가명이에요? 가명입니다. 오노레 발자크의 진짜 이름은 오노레 발사입니다. 발사? 이 발사라고 하는 성 자체가 이 프랑스 남부의 방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파리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얘 시골 출신 농부인데?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명을. 그래서 이 남자가 파리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발자크로 바꿔버린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귀족들만 성 앞에 뜨가 붙습니다. 귀족처럼 보이려고 이 성을 갈아버린 사람. 실생활도 뻔하잖아요. 네. 이 사치가 말도 못하겠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그때 당시 최고급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던 오페라 1년 정기 구독 하기 시작하고요. 아니 내가 귀족인데 걸어 다닐 수 없잖아. 차 사야지. 마차 하나 딱 임대를 하는데 직접 내가 몰고 기사가 다닐 수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렇죠. 발렛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이 그때 당시 웬만한 귀족들 저리 가라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치. 그냥 글만 쓰지. 그래서 이 남자가 잘하는 거 해야지. 나중에는 빚이 너무너무 쌓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전재산 다 날리고요. 자기 집에 일을 하고 있었던 하인에게 그 하인 명의로 집을 얻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찌되었건 작가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글을 쓰고 나서 책이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들어오죠? 고려가 들어오죠. 뻥고료가 들어오잖아요. 목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한 맺힌 것처럼 레스토랑으로 달려갑니다. 벌써. 폭식을 하는. 폭식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음식이거든요. 바로 굴. 이걸 막 100개씩 먹기 시작하고 한 번에 화이트 와인을 4병씩 먹고 양고기 커틀렛을 한 번에 12조각을 먹어 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먹는 혼자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했었다라고 해요. 당연히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말년에 이르러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아이고야. 인상이 아예 완전 다른 사람이 같아요. 됐네. 괜히 봤어요. 괜히 봤어. 그러게요, 눈 버렸네요. 이렇게 무섭네요.
안 좋은 생활习습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51살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신부전이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마셨던 그 커피가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죠. 잘못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태우는 바람에 자신의 건강까지도 태워버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인상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딴 환경이 사람 또 같아. 사람을 바꾸기도 네, 하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왜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인상이 바뀐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더 좋아지셨어요. 더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말을 꺼낸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발자크의 이런 모습이 요즘 워커홀릭 현대인들의 맞아요. 모습과 맞아요. 되게 좀 겹쳐.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뜨끔했던 게 저도 이렇게 앉아서 많이 일을 하고 글을 쓰고 계속 이런 글을 일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커피 들이붓기 이런 거 다 하면서 또 7에서 한 9시간 정도는 하루에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앉아서 머리를 쓰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20%의 에너지만 씁니다. 그 20%도 신체를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고요. 머리를 쓰면 에너지를 쓰니까 뭐 살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오산이고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주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노래 있지 않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 갑자기 그 딱 떠오르네, 무조건. 오늘 노래 많이 하시는 오늘 본의 아니게 또 강혜리자 선배님 앞에서. 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운동만 하면 건강하게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건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연 운동이 에너지를 태우는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도나 아닌가요? 운동선수.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손으로 골을 넣어서 심판이 이걸 합법적인 골로 인정하는 바람에 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근데 이런 해프닝은 있었지만 당시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실력도 그렇고 무엇보다 탄탄한 몸이 대단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다 보이시죠? 근육 같은. 근육질. 근데 사실 키가 165cm여서 축구 선수 치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저보다 작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낮은 무게 중심으로 장점으로 만들어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강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마라도나가 1997년에 37살의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이때부터 마라도나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많이 움직였던 사람인데 살이. 마라도나요? 이때 마라도나의 체중이 128kg였다고. 네? 와. 165에 128kg면 어마한. 현역 시절의 몸무게가 70kg대였다고 해요. 의사들은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에 2005년에 마라도나는 위 우회수를 받고 강제로 적게 먹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1년 만에 50kg 이상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쁨도 잠시 요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두 번째 위소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마라도나는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그의 심장은 정상인의 2배 크기였다고 해요. 왜 그렇게까지 살이 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게 살이 급격하게 찌거나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운동량이 확 줄면 섭취하는 칼로리도 줄여야 하는데 먹는 양은 그대로니까. 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에너지를 다 못 태우고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이 되니까 저런 몸무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과 움직임의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라도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본인의 빗대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나는 먹는 양과 쓰는 에너지를 균형 있게 지금 이어가고 있나 지금 이게 막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쓰고 있나요, 에너지? 최대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좀 쉽진 않죠. 이게 덜 먹어도 살이 막 빠지지도 않고. 근데 나이가 들면 확실히 몸이 에너지를 쓰는 게 바뀌나 봐요. 네, 사실 마라도나나 강 에리자 선생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 에너지가 제대로 안 타서 몸에 살이 쌓인 경우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평소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걸까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확실히 이걸로 많이 태웁니다. 저는 노래, 확실히 이걸로 많이 노래하면서도 태웁니다. 이제 에너지가 타죠. 아, 노래를 하면서도 네. 우리가 총 에너지 소모를 100%라고 봤을 때 15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신체 활동, 그리고 약 10%를 차지하는 게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것에 쓰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좌우하는 기초 대사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대사량으로. 네, 이 기초 대사량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쓰는 에너지인데요.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또 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살아있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 나이 들면 서러워. 아, 나이 드는 게. 60세 전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그 기초 대사량이 과거보다 5에서 8%가 더 감소를 했대요. 거기서 또 감소했어. 덜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많이 앉아있으니까. 네, 맞아요. 움직임 부족. 그 결과 근육량이 감소한 것이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냉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네. 몸이 맞아요. 체온 조절에 드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그것도 꼽히고 요인이 있습니다. 되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추운 데 있어야 되나요? 더운 데 있거나 추운 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땀을 막 쭉쭉 빼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은 24시간 칼로리를 태우는 화력 발전소 같거든요. 근육량이 1kg 늘면 하루 기초 대사량이 약 13칼로리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에너지 엔진을 잘 유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그러니까 살을 잘 빼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강혜리자 씨는 기초 대사량 걱정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움직이시죠. 걱정했다가 요즘에 나름의 관리법을 찾았다고 봐야죠. 스트레칭. 푹 잤네. 스트레칭. 내비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운동을 하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근력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육이 있어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살도 잘 빠져요. 지금 뭐를 우유인가요? 우유인데요? 꿀이랑? 저 뭐지? 액체. 제가 늘 아침마다 식사 대용으로 먹는 스무디예요. 이걸 먹으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있어서 배가 안 고파요. 다이어트 할 때 에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게 뭘까 너무 궁금하다. 일단 점성이 꿀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뭔가 부드러웠어 훨씬. 매일 저렇게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잘 태워서 살을 빼는데 근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무리하지 않고 근력 운동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찾았죠. 벽을 이용하니까 어렵지 않고 또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니까 점점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잘 쓸 수 있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운동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왕 먹는 거 에너지를 빨리 쓸 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겠다 해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힌트 먼저 드릴게요. 힌트요. 네. 저는 지방을 먹고 있습니다. 지방을 먹는다고요? 우리가 이 지방을 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약사님.
전에 강혜리자 선배님이 지방을 드신다고 해서 지금 사실 속으로 되게 놀랐는데 지방이 도움이 되나요? 이 지방이요,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지방을 드시면 나쁜 지방을 빼내는, 밀어내요? 네, 빼내는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태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방을 피하지 않고 잘 골라서 잘 먹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20년 가까이 다이어터로서의 지금 삶을 계속 살아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굶는 게 최고 아닌가? 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깨진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식습관에 관련해서는 많은 생각들, 고정관념이 좀 깨졌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로드 모네는 실제 피크닉을 나갔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자리처럼 보이는 저 하얀 천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은 이 클로드 모네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겨 먹었던 음식들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실제 이 시기의 화가들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옮겨 담았던 작가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놓여져 있는 음식들도 실제 프랑스 사람들이 19세기 때 피로연에서 즐겼던 음식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부 앞에 칠면조처럼 보이는 화다른 음식까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이 사람들 쉬지 않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디저트. 실제 글로프 빵집은 샹젤리제에 위치했던 그냥 동네 최고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지금 디저트와 빵들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먹는 빵 혹시 어떤 빵인지 아시나요? 크로아상. 그럼 그 크로아상이 일반 바게트에 비해서 버터가 4배 이상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마카롱. 그건 진짜. 버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프랑스 사람들은 먹는 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치즈도 필요하죠. 와인 마시면 녹여서 치즈.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맛있겠다 근데. 사실 프랑스는 이렇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가 우리 남한의 대략 한 5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국토의 80%에 가까운 땅이 전부 다 평야입니다. 그냥 씨앗만 뿌려도 그냥 밀이 자라나는 나라. 이 부르고뉴 지역에 가면은 거기가 또 유럽 최고의 낙농업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제품부터 뭐 치즈, 버터까지 그냥 유럽에서 맛있는 식재료는 프랑스의 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데 의외의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 비만율도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라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포화지방 많이 먹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먹는데 왜 프랑스 사람들은 비만율이 10%밖에 안 되고 우리 미국 사람들은 비만율이 40%가 넘는 거야? 라는 그런 의아함에 당시 이 현상을 두고 미국인들은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기대 수명도 무려 82.9세. 비만율만 낮은 게 아니라 건강까지 한다라는 거잖아요. 대체 이유가 뭘까? 프랑스인들이 먹는 버터, 치즈 등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돼요. 몸에 좋은 지방을 적절하게 공급한 게 건강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프랑스인들이 전반적으로 날씬하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했다라는 이 사실을 들으니까 지방을 무작정 피하는 거 답이 아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지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지방인데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몸에 쌓이기 쉽기 때문에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나쁜 지방은 피해야 되고요. 몸에 도움이 되는 지방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어떤 지방은 에너지를 잘 태우는 연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만드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중세 지방산이에요. 단세, 중세, 장세 했을 때 중간, 네, 중세 지방산인데
탄소가 몇 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 지방산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단세, 중세. 우리가 흔히 먹는 대부분의 지방은 장세 지방산입니다. 길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사슬의 길이가 길면요, 우리 몸이 지방산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야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즉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지방 소화 속도도 느리고 몸에 체지방이 쌓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탄소 개수가 적은 중세 지방산을 한번 보실까요? 지방 소화 속도가 빨라서 먹으면 거의 바로 에너지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바로 에너지로 쓰이니까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고 싶다면 좋은 지방, 특히 중세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봐줘요. 너무 궁금한데 중세 지방산이 많은 음식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쪽이 담당이네. 인류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반해왔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는 신께서 주신 열매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의 여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여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숟가락처럼 보이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긁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무언지 아시겠나요? 열매를 긁어낸다. 나라가 힌트입니다. 나라? 말레이시아 화가가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 열매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 전역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빨대 꽂아서 하기도 먹- 하고요. 하기도 하고. 네네.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아실 겁니다. 네. 네. 바로 이 열매입니다. 코코넛. 코코넛. 다양한 출신 지역의 화가들이 지금 다 코코넛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코넛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항해자들이 인도 남부 몰디브 그리고 스리랑카 등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에 의하여 이 지역에 퍼져 있었던 코코넛 열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전파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코넛은 버릴 게 없는 그렇죠.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동남아 여행 가면 다들 뭐 하나요? 빨대 꽂죠. 코코넛 빨대 주스. 꽂아가지고 그렇죠. 코코넛 워터 마시잖아요. 이게 수분 보충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하얀 과육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 섬유질 가득한 이 껍질은 생활용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코코넛 하면 코코넛 오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많은 에너지원으로도 활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50에서 60% 정도가 우리 조금 전 약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세 지방산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태평양을 정복했던 숙련된 항해사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코코넛 오일을 몸에 바름으로써 몸을 보호하기도 했고 다양한 용도로 코코넛 오일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유르베다라고 불리는 고대 인도의 전통 의학에선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 순환, 스트레스 완화 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코코넛이 중요한 치료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은요, 비타민, 아연, 철분, 칼슘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별명이 착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 미용 등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할 인물도 코코넛 오일을 먹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윌슨은 오랜 친구를 개인 셰프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윌슨이 투구하는 날 꼭 해줬던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서 만든 오믈렛, 머핀, 그리고 생선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일반적인 지방보다 소화가 빠르고 위장 부담이 적어서 경기 전에 먹는 식사로 최적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겠다. 실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MCT를 섭취할 시 지구력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코코넛 오일의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도 하면서 또 이런 코코넛 오일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건강을 챙기는데 한층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강애리자 씨의 에너지 잘 채우고 살 쏙 빼는 아모르바디 철학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빨리 한번 만나보시죠. 맛이 진짜 좋다. 그러게 오늘 오늘 얼마나 걸어? 얼마나 걸을래? 오늘 1시간? 1시간은 좀 많고 30분을 빨리빨리 걷는 게 낫지.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게 아주 하루에 루틴이 돼버렸죠. 그리고 요요도 막을 겸 해서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몸이 별로 안 좋아서서 너무 힘들거나 뭐 무리한 운동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걷기 운동은 쉽게 따라하고 뭐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4년 반 전에 그 췌장암 말기 6개월 남았다는 그 진단을 받았었어요. 아유, 편찮으실 때. 그래서 이제 항암도 43번이나 하고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회복 운동을 하려면 어떤 큰 그 힘든 운동을 못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걷기 운동을 따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 힘도 생기고 큰 무리도 없고 아주 재미도 있고 곧 가을이네, 그지? 그러게 이제는 또 뭐 이렇게 바뀔 거야, 그지? 자기는 응, 하고 있어. 아, 운동 좀 더 열심히 하고 올게. 나 그럽시다. 갔다 올게. 네. 어떻게든 많이 움직이시려고 하네요. 집 옆에 저 호수가 있어서. 다시 돌아서. 짠! 갑시다. 나. 이게 인터벌 걷기예요. 인터벌 걷기가 이 속도에 따라서 강도가 나뉘잖아요. 제 나이에 맞게 빠르게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 살이 막 안에서 활활 타는 것 같고, 그쵸? 그렇습니다. 걸읍시다.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렇게 놓고 그게 다 뭔가요? 어지르는데 1등이에요, 어지르는데. 정리하면 되지 뭐. 정 좀 해주세요. 나 청소하게. 네. 몸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네. 움직이시네요. 사람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움직인 거 빨리빨리 계속 움직여야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자기 거기 아줌마 앉아. 아니, 근데 저렇게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시면 나만 할 에너지가 없으시겠는데요? 여기는 수고. 빨래 개기. 웬만하면 뭐 일어서서 일을 하려고 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을 좀 태워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든 거를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세요. 자. 어디 갔나 했더니 이거 하고 있었어? 어서 오세요. 한번 또 해봅시다. 오늘 이 노래 한번 어때? 그래, 좋아.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Though a deer, a female deer, rain, a drop upon the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r along the way to love. 노래가 이게 은근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복식 호흡도 해야 되고 소리도 내야 되고 또 호흡도 들이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은 엄청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도. 간식도 웬만하면 자연식을 먹으려고 해요. 고구마
좋잖아요. 저희 아까 또 봤던 그 힌트.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 지금 고구마에도 이렇게 에너지로 소비가 잘 되어서 살이 덜 찌는 것 같아요. 간식 시간이 왔어요. 자, 이거 먹읍시다. 오호. 아유, 나 좀 출출했어. 사실 탄수화물에 좋은 지방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되거든요. 오히려 더 급격하게가 아니라. 우리 강혜리자 씨의 부지런한 하루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계속 움직이시네요, 진짜.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무거워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앉아있질 않고 괜히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스트레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강력 추천해요. 우리 강혜자 선생님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을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서서 일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시간당 15에서 한 30칼로리 정도를 더 소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30분 정도 청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54kg 정도의 사람이 약 한 99칼로리, 대략 한 100칼로리 정도가 소비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모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밝혀졌어요. 지금 뭘 그렇게 드시나 했는데 코코넛 오일이었네요. 더군다나 저는 남편이 암투병을 해서 더 음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이 에너지로 금방 쓰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좀 놀라운 게 이 오일을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계속 확신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거는 코코넛 오일에 중세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지방은요, 지방 소화 속도가 빨라서 즉시 에너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체내 체지방이 잘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찌우지 않는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 중세 지방산과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중세 지방산 식단을 한 총 749명의 사람을 분석을 했을 때 몸무게 평균 0.5kg이 감소됐고 또 허리둘레는요 1.46cm 감소됐고 복부 내장 지방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드시는 양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아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뭐 코코넛 오일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배가 고프다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포만감이 좀 느껴지나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연구 결과 이 중세 지방산을 섭취한 후에 음식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만감 있고 덜 드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관련해서 케톤이란 걸 주목해야 하는데요. 케톤은 뇌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뇌에 좋은 원료가 되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케톤 생성을 통해서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타먹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지니어스 커피라고 불리기도 해요. 더해서 이 케톤은 근육 분해는 억제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태울 때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육을 지키는데도 한 몫을 합니다. 자, 코코넛 오일과 함께 아모르바디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강혜리자 씨. 다음 일상도 바로 만나보시죠. 6시, 전 6시 일어나신 줄 벌써 알았어요. 이미 드디어 일어나 이제 계셔. 시작. 음식을 하고 계셔. 어느 점이 높아서 냉장고에 넣으면은 이렇게 고체가 되곤 해요. 이렇게 고체 상태로 쓰면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넣기도 좋고 줄줄줄줄 흐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량 맞추기도 아주 네, 좋죠. 이렇게 약간 굳어서. 저희 집에서는 모든 요리에 식용유 대신에 코코넛 오일을 쓰고 있어요. 남편이 아프니까 우리 둘이 잘 먹을 수 있는 치유 음식이 뭐가 있나 하고 찾다 보니까 이 코코넛 오일을 알게 됐어요. 지방으로 잘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저한테도 좋고 이게 몸속 나쁜 균은 줄여주고 또 염증을 이렇게 수치를 낮춰준다니까 저희 부부한테도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식용유 대용으로 활용해도 네, 네. 괜찮은 건가요? 다 하시네요. 밑반찬을 지금 다 코코넛 훨씬 오일로. 좋죠, 훨씬. 아, 그렇구나. 이 코코넛 오일은
무향이라서 그런지 요리하기도 부담이 없고 또 연기도 적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호박하고도 멸치하고 떨어졌더만 새로 했어? 오늘 새로 했어, 금방. 오. 그럼 이것도 역시 그걸 넣어서 한 거야? 코코넛 오일? 당연하지. 처음에는 그 특유의 뭐 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때도 무조건 이제 오일 써야 되는 데는 무조건 다 쓰잖아. 얼마나 좋아. 왔어요. 오, 왔어요. 오셨군요. 네네네. 네. 네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코코넛 오일이 목에 바르는 얼굴을 거야? 이렇게 확 감싸주는 것 같아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방지해준대요. 그 환절기에 건조할 때 아주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실래요? 제 발.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촉촉해서. 난 요새 쭉 발랐더니 친구들이 아주 피부 미남 됐다고 부러워하더만. 그냥 젊어졌다는 건 아니지? 아, 그런 뜻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 그래? 친구 녀석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 뭘 부러워하는 거야? 뭐, 피부 미남. 지금 보니까 코코넛 오일을 먹고 바르고 정말 전천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용 중에 저는 남편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코코넛 오일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아무래도 남편도 같이 먹어야 하니까 코코넛 오일 속 성분이 항균, 항염,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항산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약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코코넛 오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에너지로 바로 쓰인다는 중세 지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코코넛 오일의 중세 지방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을 우리가 라우르산이라고 합니다.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포함된 천연 항균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바이러스, 항진균 효과와 함께 항염 기능도 있어서 이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우르산은 모유의 6%, 코코넛 오일에는 53%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이 모유에 비해서 약 10배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실제 라우르산의 항균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일부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력을 보였고 또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은 유지를 하면서 유해균만 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우르산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비커에 빨간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활성산소가 가득한 몸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든 하얀색 가루를 항산화 물질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활성산소 가득한 곳에 항산화 물질을 투입하면 어떻게 될지 보실게요. 항산화 물질을 투입하자 투명한 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우르산이 이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 라우르산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한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 세포에서 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비만인 남성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대두유 섭취군 대비 코코넛 오일 섭취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를 했고요. 총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강혜리자 씨의 피부가 사실 저 오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비결도 코코넛 오일인가요?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코코넛 오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나도 발라볼까 해서 발랐는데 피부 관리에 도움을 받았어요. 남편도 그거 바르고 나니까 뭐 미남이라는 둥, 뭐 젊어졌다는 둥 그런 말도 듣고 아주 그냥 피부가 매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환절기가 되면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 거실에 놓고 수시로 발라요.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피부 속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네요. 이 코코넛 오일을 만난 게 저한테는 복이네요. 자, 강혜리자 씨의 에너지 활활 태우는 요요 막는 아모르바디 철학을 함께 살펴봤는데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시고 제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에너지를 잘 태우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follow and say so. Play the next channel A.